5.18 북한군 실신 관련 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텐데요. 태극기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네, 국기를 향하여서 다 같이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실 텐데요.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1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이리 보전하세. 다음은 응연이 있겠습니다. 44년 전 5.18 당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계엄군으로 투입되었다가 적군에 의해 목숨을 잃고 이곳에 묻힌 전사들과 호국 영령들을 위한 묵념을 가지십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네, 자, 지금부터 계획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5.18 당시 11 공수로 투입되어 분단로 전체에서 척척한 공을 세운 신동국 당시 주민님이셨는데요. 신동국 주민님의 소회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쓰시면 그냥 가세요. 5.18 역사여고 진상대체 국민연합을 맡고 있는 5.18 목사 신동구 인사 올립니다. 충성! 오늘 여기 현충원 28묘역에서 필리핀에서 오신 정청모 정담 선생님 등과 함께 이런 5.18 진실을 밝히는 행사를 처음으로 갖게 되어 무한한 간해가 솟아남을 억제하기 어렵군요. 오늘의 모임은 이제까지 모인 수많은 5.18 행사와 다른 특별한 모임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임은 뭔가 진실을 밝힌다기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광주 망월동 5.18 묘역에서의 모임에 대항해서 왜곡된 5.18 주종자들의 모임에 대항한 단순한 아우성이었던 것입니다. 즉, 여기도 진실을 말하는 듯 하면서도 진정한 진실이 결여된 모임들을 이제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즉, 그 당시 발포 명령이 있었는가? 누가 발포 명령을 했는가? 누구를 향한 발포 명령이었던가? 북한 특수군은 개입했는가? 진정 민주화 운동인가? 폭동인가? 전쟁이었던가? 검남로 전투는 무엇인가? 송암동 전투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진실한 규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모임은 그 성격부터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충원 28묘역에서의 만남은 5.18 검남로 전투의 연장선인 송암동 전투의 비밀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18 조사위를 규탄하고 야당을 규탄하고 그의 이중대인 여당까지도 심지어는 정부의 5.18 정책까지도 규탄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진실을 밝혀나가는 모임인 것입니다.
진정 정의와 진실을 그리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어떤 무리와 거짓과 그리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종북 세력들과 주사파 세력들과 과감히 싸워나갈 수 있는 역사적 진실을 밝혀나가는 모임인 것입니다. 이에 그 출발선상에서 오늘 청청모 정담 선생님은 역사적 진실을 밝혀나가게 될 것입니다. 당시 도청 앞 검남로 수협 빌딩에서의 집단 발포, 이를 검남로 전투라고 하는데, 즉 검남로 전투에서와 교도소 습격 피살로 사망한 연구대생, 즉 북한 특수군 439의 시신을 처리한 후에 24일 송암동에서 전투가 발생했던 바 5인 사격으로 알려진 이 북한 주도의 보복 전투를 송암동 전투라고 합니다. 당시 24일 송암동에서 11여단 800여 명 정도 병력을 교도대 1개 분대를 교수 부장인 부사령관인 장군이 교도대대 중령에게 11여단에서 갓 전입원 대위를 분대장으로 해서 출동시켜 접근하는 11여단을 공격한 작전으로 이는 5인 사격으로 위장했던 것으로 아직까지 5인 사격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여러 장군들이 북의 이열설한테 매수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의 중심에 이종찬이가, 우리가 잘 아는 광복회장 이종찬이가 있었음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당시 CAC 사령관의 지시로 교수 부장과 11여단장이 짜고 선두에 11여단 62대대 병력을 앞세워 그 선두인 사지역대, 즉 여기 말하고 있는 신동국 중위가 포함된 사지역대를 모두 전멸시키려는 저들의 보복작전 덫에 걸리게 했던 것입니다. 즉 검남로 전투에서 당했던 보복을 하고자 했던 덫에 걸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기 신동국 중위와 사지역대 전원을 전멸시키고자 했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62대대 요원 중에서 설사 환자가 생겨 선두로 출동하지 못하고 그 대신 63대대가 먼저 출동하는 바람에 63대대와 7지역대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살아남았지만 저들의 애석한 죽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지금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이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자세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교로 위장시켜 11여단을 5인 사격이라는 이름으로 공격하다가 11여단 방적으로 북한군 한 명이 사명했는데 한국군이 아니므로 동작동에 묘지를 만들지 못해서 국군통합병원 방위병을 정교사 소속으로 속여 묘지 숫자를 맞추고 있다가 42년 만에 본 단체, 즉 청청모에 의해 적발되어 국방부와 5.18 기념재단 등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하는 등 추궁하자 현재 5.18 진상조사위 과제로 선정되어져 있었지만 이를 밝히지 않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정말 5.18 조사위는 4년간 조사하다가 지난 6월 말로 종료하면서 결과 보고서를 진실을 말하다 북한군 시신을 감추기 사건에 모든 지휘를 맡은 전투기획사령부에 신고를 했지만 그 신고를 상황실에서 누락을 시킨 겁니다. 그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됐으면은 바로 2차 작전인 전남대학교 정문 충돌 사건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작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묵살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송암동 작전의 발단은 신동국 중위가 북한군 430명을 쏴 죽인 데서 비롯된 겁니다. 북한군 430명을 쏴 죽이게 된 것은 찾기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시에 총을 쐈는데 전부 다 이 사실을 부인하지만 신동국 중위가 62대대 4지역대 대원 65명을 중대장, 지역대장 인솔하에서 수협빌딩 옥상으로 갈 때는
수협 매장을 통해서 올라간 겁니다. 은행 매장을. 그래서 은행 여직원들이 다 그걸 봤습니다. 보고 올라가서 엄청난 총소리가 난 다음에 내려올 때는 엄청난 화약 냄새가 진동을 했다. 이런 진술들을 다 했기 때문에 틀림없고, 또 수협 빌딩 옥상에서 총을 쏜 거를 직접 맞은 사람이, 그 사람도 ROTC 중인데 그 사람이 직접 총을 맞고 나중에 진술을 한 겁니다. 수협 빌딩을 가리키면서 저 옥상에서 무리를 쐈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총을 쏠 그 순간에 4일 정도로 늘어섰던 특전사 대대들은 일시에다 상계돼서 은폐했다. 이 작게 이 책을 아주 산고를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출판해 내신 정담 선생님께 경의와 함께 성원의 의사를 보냅니다. 그 책을 제가 대충 읽고 제가 느낀 점, 그동안 5.18과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점 등과 합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정말 많은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좀 더 확실하게 사실로 굳어진다면 우리나라의 기반이 바뀌어야 할 정도의 충격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군 지휘 조직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책을 읽으면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김대중 여단이라는 표현이 이 책에 나옵니다. 수천 명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심지어 무장 동기, 준비까지, 대비까지 시위를 잡고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 조직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두 번째 의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군과 현지에 있는 군 지휘 조직은, 혹은 서울에 있는 군 지휘 조직은 도대체 무슨 담합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의문점이 풀려야지만 좀 더 확실해져야 이 나라의 기초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 여기에 지금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명되고 있습니다. 윤흥정, 김병기, 이종찬, 북한군 지휘관으로는 이을설, 장사복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한국군 사람들은 북한에서 광주에서 1980년 5월에 일어난 광주 폭동을 어떤 시각으로 도대체 바라본 것입니까? 하루속히 공권력으로 폭동을 진압하고 평화와 질서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한 것인지 정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북한군, 현지에 파견된 북한군과 내통하면서 무슨 짓거리를 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강력하게 가질 수 없습니다. 이들은 그 내통을 통해서 자기들의 부하인 정의 병력을 죽이는 그런 기만전, 모략전까지 폈다는 주장을 여기는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상태였길래 이런 상태가, 이런 내란적, 반란적 상황이 가능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책은 김대중 여단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장 봉기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담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들은 이미 예비군 무기고를 턴다는 그런 기존의 계획까지 갖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의 무장 반란 봉기 세력들이 아직도 은폐되고 소탕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들은 도대체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들은 호남과 광주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커다란 우리나라의 암덩어리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야말로 우리가 이 소위 김대중 여단 세력이라는 이 무장 반란 세력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그 중에 한 예가 있습니다. 지나가던 군인이 지나가던 어린 소년들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서는 검문을 합니다. 근데 그 소년이 당시의 돈으로는 엄청난 10만 원이죠. 10만 원씩을 두 명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김대중 여단 세력들로부터 그 다음날 있을 도청 앞 무장 시위를 위해서 그들로부터 매수당한 겁니다, 여러분. 김대중 반란 세력이 다름 아닌 광주 시민들의 어린 학생들을 공작금으로 매수한 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어떻게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큰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40년 이상 지속되면서 결국은 호남에는 좌빨, 빨치산, 반대한민국 세력이 완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고 지금이라도 광주 호남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애국 시민들은 이 붉은 세력들을 호남에서 몰아냈는데 앞장을 서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들을 대표하는 이 빨치산을 대표하는 22대 국회, 21대 국회의 반드시 해산돼야 될 필요성이 다시 한번 하나 더 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밀파된 이일설 등등등 600명이 넘는 무장 북괴군이 폭동을 일으킨다? 그런데 폭동 과정에서 현지 군 지휘부와 담합을 한다? 뿐만 아니고 서울에 있는 군 지휘부의 일부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 라고 이 책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자는 아까 거명했다시피 그들이 바로 이종찬이며 라고 거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반드시 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그 반란 세력, 협작 세력을 우리는 정의의 심판에 세워서 처단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될 필독서이면서 반드시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시민들이, 전문가들이 규명해야 됩니다. 이 책은 그동안 5.18은 김한원 박사께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 책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근거와 증거를 갖고 논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사서 다들 한번 일독해 보시고 이 나라가 지금 공산화 혁명 99%라는 것을 입증하는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모색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두산 TV의 고성재 대표님께서 강한 의문점을 남기시면서 울분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정담 대표님께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오늘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혹시 우리 정당 대표님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한번 지금 질문을 해주시죠. 거기 저 정당 대표님 그 책에 보면은 네, 저 구성재입니다. 책에 보면은 아주 그 충격적인 내용을 많이 하셨는데 그 책에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그 책의 내용에 대한 근거가 뭐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 현장에서 참여했던 군 병력들 장교들을 만나서서 쓰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은 좀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마이크에서 한꺼번에 다 질문하든. 그 한꺼번에 질문하기 낫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는 일문일답에다가 시간 엄청 걸리니까 간단하게 하면 되죠. 한꺼번에 아니 간단하게. 간단. 우선 객관적인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책의 줄거리는 기본적으로 안기부 발표와 특검 발표 이게 줄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특별히 기재된 내용들은 제가 5.18 연고대생이라는 채널을 운영할 때 실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저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직접. 그래서 노란 봉투를 찾아낸 그 반소희, 이 사람이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반소희를 쏴 죽인 겁니다. 27일 새벽에 광주 공원에서 정통으로 쏴 죽이고 이마를 맞춰서 정통으로 죽이고 같이 한 조로 있던 하사, 이 하사가 저에게 직접 다 세밀하게 얘기해 준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들이 북한에서 내려올 때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북한에서 현금을 찍어가지고 온 겁니다. 북한은 돈을 찍는 기계가 다 있습니다. 남한 돈을 찍는 기계도 있고 미국 달러를 찍는 기계도 있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찍어가지고 와서 600명이 활동을 했을 때 밥을 사 먹는다, 뭘 산다, 하다못해 택시 시위를 한다, 산악금 다 내준 겁니다. 그 돈으로. 미쳤습니다. 택시 운전사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자기 차 갖다 부시게 그런 모든 돈을 댄 거를 전교사나 수사기관에서 입을 딱 닫고 있는 겁니다. 그 돈을 준 겁니다. 10만 원씩. 1980년도에 10만 원이면은 공무원들 87급 공무원들 월급입니다. 그게. 그런 돈을 애들한테 주고 5.18 당시 광주의 유지들, 시민 뭐 대표다 이런 사람들은 27일 날 싹 다 도청에서 빠져나가서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돈 10만 원씩 주고 죽은 애들을 나중에 괴형군이 잔인하게 죽였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근본적인 바탕은 안기부 자료, 그다음에 특검 자료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질문.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저 히트 코리아 TV입니다. 저기 그 청주회를 아까 말씀하신 청주회 회원 현재 멤버들이 누구입니까? 그거야 그건 비밀이지. 북한의 최고 기밀입니다. 그게 북한 최고. 근데 우리가 거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못 거론합니까? 지금 활동을 하면서 드러난 사람들, 예. 이 사람만 제가 거명을 하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아니 좀 그 나머지를 저에게 청주회 명단 내놔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이제 우선 알아서 아시는 그 아는 사람 명단 좀 그거를 보여줘.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게. 핵심만 알고 있으면 되죠. 아 그래. 그거를 저희가 지금 말이 들어갔는가?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북한에서 영변 핵기지 도면, 상세도면입니다. 인근에 있는 화학기지 상세도면, 핵실험을 했던 그 칸사발, 이거를 파리사건 캘러부대장 이현규 씨가 북한에서 갖고 왔습니다. 2000년 9월 말경입니다. 그것이. 그거를 김대중이가 받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임동원이가 못 들어오게 해서 그거를 제가 그 사람을 짜가지고 미국 CIA로 넘기는 걸 지휘를 했던 장본인이 접니다. 그때 그거를 김정일이가 미국 대통령이 들이밀어가지고 김정일이가 그걸 봐가지고 명단 내놔 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휴민트, 단동에 있는 휴민트, 연해주에 있는 휴민트들 수백 명을 싹 죽였는데 세계 첩보 부대 사상 그런 일이 첫 번째랍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에는 후에 이런 공작원들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명단 내놔라. 그거 명단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대부분 육사 출신입니다. 저한테 지금. 근데 이걸 주는 그 순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개된 사람만 먼저 발표하고 그 공개된 이적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걔들이 처벌이 돼야지 바로 그 하부 조직이 또 처벌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한 중에 이제 우리 이야기 놓은 거 네, 그럼 뭐 금영의 부장 네, 유종찬 씨, 네, 너 아까 결혼했으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 포함된다 말씀이네. 이종찬이는 당연히 정특회 회원이죠. 청주회. 네. 그리고 권영애는 지금 권영애가 이 명단가에서 시신가로 넘어오니까 갑자기 북한군 온 걸 자기가 확인했다 이거예요. 제가 유튜브로 너 그러면은 북한군 확인하고 5.18 특별법 만들었다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북한군이 온 걸 알고 그때 특별법을 만듭니까? 이게 역적이죠. 그럼 더. 그래서 권영애가 지금 나서질 못하는 겁니다. 제가 왜냐면은 네 임기 때 우리가 공작을 했다 이 얘기를 제가 했어요. 걔는 아는 거예요. 권영애는 무슨 내용인지를. 자기 그걸로 깜빵 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하지 못하는 얘기를 좀 나눠서 하는 차원이고, 권영애가 이 청주회를 키워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기 누구예요? 그 12.12 사태 때 잡혀갔던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얘도 하나예요. 얘도. 하나야라고. 청주회 하나. 아, 청주회. 청주회. 청주회예요. 걔도.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이 청주회가 척결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헤어나지 못해요. 지금 국정원에 있는 육사 출신들은 거의 다 100%는 아니겠지만 일부러 아닌 사람도 갖다 박아냈겠지만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은 다 청주회를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에 한 몇 명 정도 있다고 봅니까? 청주회. 몇 명? 몇 명? 지금 이제 청주회 정식 회원들보다는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주류가 있겠죠. 주류로. 아무나 지금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100대 1, 1000대 1 될 겁니다, 아마. 옛날에 그렇게 비밀리 했지만 지금은 드러나도 어떡할래? 막 나와요. 지금 저런 사람들이 뭐라냐? 속은 놈이 잘못이지? 속인 놈이 잘못이냐? 누가 속을 해?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자기들 묻어놓고 속여놓고 교통나니까 속인 놈이 잘못이야? 속은 놈이 잘못이지? 이렇게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 또 뭐라냐? 5.18 얘기를 꺼내면은 고소한다 이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새끼들 지만원이처럼 금융 추리 한번 받아봐야지 정신들 차리지. 요 따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이거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북한군이 온 게 아니라 북한군 지휘부 별 5개가 온 거예요. 한국군 별 5개가 전라도에 광주에서 모여서 별 10개가 작전을 같이 짠 겁니다. 그리고 그 작전 실행을 같이 한 거예요. 작전이 지휘되는 그 경로 이걸 다 파악한 거예요 이미. 근데 자꾸 북한군이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군이 광주에 와서 화염병을 던졌다, 돌멩이를 던졌다, 광주 시민들하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 이 의미로 지금 북한군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신 문제가 밝혀지면은 저 사람들이 후보계 다음 여청으로 뭘 갖고 있냐면은 우리도 속았다, 우리는 민주화가 맞다, 속은 것뿐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북한군이 온 게 아니라 작전을 한 겁니다. 북한군 작전. 그러니까 와서 작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서. 우리가 말하는 작전하고 예. 광주에서 말하는 거는 저 사람들은 시위를 했다 이겁니다. 광주 시민들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돌을 던지고 단순하게. 그러니까 시위를 했던 뭐 작전을 했던 북한군이 온 거는 맞는 거 아닙니까? 틀림없지만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떤 어폐가 받아들이는 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마지막에 좀 보충 설명하면 예, 그런 표현은 조금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돕자면은 네. 북한군이 왔다는 거를 우리가 말하는 북한군이 왔다, 또 광주에서 말하는 북한군이 왔다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쌍방 주장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왔다는 것은 반란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뒤집기
뒤집기 위해서 온 것이고, 전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북한군 용어는 민주화를 위해서 온 거다. 돌멩이를 던지러 이렇게 갈 겁니다. 틀림없이. 그 말이 안 되지. 아니 최근에 내가 영상을 봤는데 김일성이가 뭐라 했나 하면은 네. 우리 북한 5.18 때 우리 군대는 안 갔다. 그러니까 매번 강조했거든. 군대는 안 갔다. 군대를 안 갔으면은 그러면 게릴라 비군대 게릴라는 갈 수 있다고 그 단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일성이 군대는 안 갔다 그랬거든. 이 얘기를 좀 보충해서 하면은 김대중이가 평양을 방문하지 않은 소남비행장에 갔을 때 김정일에 의해서 납치돼서 40분 동안 감금돼요. 김대중이가. 그때 한 얘기가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 조직에서 파한 거는 첫 번째 얘기가 와 우리 인민 납치해서 우리가 보내준 너 다 어땠어? 5.18 때 보내준 놈 말하는 거예요. 너 그거 다 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져간 거 수십조를. 그러니까 돈 돌려준 거하고 사람 온 거. 왜냐면 제가 탈북자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이게 한 자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탈북자들이 5.18에 왔다 이 얘기는 다 하는데 광주 어디서 밥 먹었다 이 소리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갔다. 이 얘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탈북자들은. 왜냐면은 25일 공안시에 전담도청을 빠져나갈 때 아시아자동차 19대 분승해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차량이 지금도 반납이 안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 간 방법이 북한에서 상륙함이 와서 타고 갔기 때문에 북한에서 1급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어떻게 갔다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합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오늘 아니. 그러면 아주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청담 청담이 정답. 정담 네, 선생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이 이야기를 100% 알고 있고 많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실 거 많이 있을 때는 알고 있지만은요 다음 기회로 넘기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김영달 청청모 예비 사무총장님입니다. 광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모임이 끝나고 여기 만남의 집에서 식사를 꼭 하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언론사하고 유튜버에서 오신 분들은 보도 자료를 요청하면은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회원가입서를 이렇게 제가 가져왔는데 회원가입서를 이렇게 써주시면 같이 저희 청청모 회원으로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되니까 오늘 회원가입서를 필요하신 분들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꼭 식사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